협약이란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된 주관기관장이 사업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전담기관장과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협약의 목적은 신규 과제를 수행할 주관기관에 대해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전담기관은 사업비를 지급하고 수행기관은 과제 수행을 성실히 이행할 책임을 부여받는 근거로서 사용하는 공식 문서라 할 수 있습니다. 협약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면 기준에 따라 1년을 기준으로 연차별로 체결하는 연차별 협약, 총 수행 기간을 2년에서 4년 단위로 여러 단계로 구분하는 경우 각 단계별로 체결하는 협약, 총 수행 기간에 대해 일괄적으로 체결하는 일괄 협약 등이 있습니다. 협약과 관련된 규정들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협약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협약은 확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온라인 협약 방식으로 체결하며 협약 전에 사업자용 범용 공인인증서와 과학기술인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협약의 절차는 크게 5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전담기관이 신규 과제 수행 기관을 선정하여 통보하면 주관기관은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등의 정보를 수정하여 제출합니다. 수정된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정보에 대해 이상 유무를 검토하고 참여기관과 주관기관이 서명하는 방식으로 협약 절차가 진행됩니다. 최종적으로 전담기관에서 전자서명을 마치면 협약이 완료됩니다. 온라인 협약 체결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란 인터넷을 이용한 각종 업무 수행 시 신원을 확인하고 문서의 위변조 방지 및 보안 강화를 위해 전자서명법에 의거 국가공인인증기관이 발행하는 전자인감증명서로서 전자협약과 관련해서는 사업자용 범용 공인인증서만 가능합니다. 협약 전에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온라인 협약 체결 시 과학기술인 등록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국가 R&D 사업 참여 연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기 위해 과학기술인 등록번호를 부여합니다. 그 대상으로 국가 R&D 참여 인력 또는 참여 예정 인력, 평가위원 등은 과학기술인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등록 및 조회 방법을 참조하여 협약 전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전자협약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협약이란 직접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처리하던 협약 업무를 웹상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수행하는 협약을 말합니다. 전자협약의 절차는 먼저 전자공문 통보로 결과를 통보하고 전산 접수 내용 수정, 수정 사업 계획서 파일 업로드, 참여기관 계좌 정보 입력 등 수정 사업 계획서를 접수합니다. 전담기관 담당자는 접수된 사업 계획서를 검토하고 협약서 생성, 협약 안내 전자공문 통보를 하게 됩니다. 수행기관에서는 자동 생성된 협약서, 수정 사업 계획서를 확인하고 협약 관련 서류 업로드 후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전자서명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담기관에서 협약 서류를 검토하고 전자서명함으로써 협약이 체결됩니다. 협약 관련 제출 서류를 살펴보면 체결된 협약서 평가 결과에 수정 및 보완 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한 사업계획서,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대학, 정부 출연기관 등인 경우 기관장이 아닌 단위 부속기관장 명의로 협약 체결 시 제출하는 위임장,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참여연구원의 직무 발명 승계 및 보상 계획서, 중소, 중견기업이 신규 채용하는 연구원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지원받은 경우 신규 인력 채용 확인서, 주관기관과 투자기관 협의회 간 체결한 사후관리 지원 계약서 등입니다.
출연금 지급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이 전담기관에 출연금 요청 시 제출하는 사업비 청구서, 그리고 사업비 관리통장 사본 등을 제출합니다. 통장은 주관기관 명의로 반드시 보통예금으로 신규 개설하고 계속과제의 경우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통장에는 해당 연도 민간부담 현금이 입금되어야 하며 비영리 기관이 주관기관인 경우 민간부담 현금 납입 확인서 추가 제출합니다. 협약일 전 최근 3개월 이내 유효한 인감증명서, 영구기 카드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합니다. 다음은 협약의 중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협약 중지 사유로는 협약 체결 전 과제 수행을 포기하거나 평가 결과를 사업 계획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민간 부담금 중 수행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현금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 협약 기간 이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과제의 신청 자격 또는 수행 자격에 결격이 있는 경우, 투자 심사 대상 사업의 투자 계획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등 협약 중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신규 과제 또는 계속 과제의 협약 체결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해약 사유입니다. 민간 부담금의 미부담, 보고서 미제출 등 중대한 협약 위반, 사업비 횡령 편취 및 목적 외 용도로 유용한 경우, 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지되어 소기의 성과를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 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연차, 단계, 최종 평가 결과 중단 또는 불성실 수행 평가, 문제 과제로 중단 조치인 경우 등 해약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관 및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을 해약할 수 있습니다. 과제 협약 변경 절차 및 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의 변경이란 과제 수행 중 협약 내용과 다른 사유가 발생하거나 전담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주관기관의 변경 승인 요청이나 통보를 통해 협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협약 변경의 목적은 과제 수행 중 최초 협약과는 다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제 목표 달성 및 과제 수행의 편의성 증진을 목적으로 기존 협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협약의 변경 사유로는 장관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와 주관기관장이 협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단연도 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 정부의 예산 사정, 연차별 실적, 계획서의 평가 결과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행기관이 과제의 참여를 포기하여 수행기관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등입니다. 과제 협약의 변경은 크게 승인성 변경과 통보성 변경으로 구별됩니다. 승인성 협약 변경은 주관기관이 전담기관에게 승인을 요청하고 변경 시 전담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협약 변경은 해당 연도 수행 종료 1개월 전까지만 가능하며 주요 승인 해당 사항은 주관기관의 변경 및 목표의 변경, 과제 책임자의 변경, 참여기관의 변경, 그리고 과제 수행 기간의 연장 등이 주요 승인 대상입니다. 통보성 협약 변경은 주관기관이 전담기관에 문서로 통보하면 변경이 되는 사항으로 협약 종료일까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항으로는 기관 주소 및 대표자 명칭 변경, 참여연구원의 변경 등입니다. 과제 협약 변경의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승인성 협약 변경입니다. 주관기관에서 변경 사항에 대한 변경 신청서 및 관련 공문을 제출하면 과제 담당자는 변경 신청 내역 검토 후 업무 계획 수립하여 내부망을 통하여 공문 수신 결제 처리를 합니다. 이후 검토 결과를 등록하고 결과를 주관기관에 공문 송부합니다. 주관기관은 시스템상으로 변경된 협약 내용을 전자공문으로 수신합니다. 통보성 협약 변경은 주관기관에서 변경 내역을 시스템에 등록하면 과제 담당이 변경 내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협약 변경이 완료됩니다.